두 번째 핫쌈으로 이 뉴스는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핫쌈은 이로써 최재형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최재형 간의 이른바 야권의 슈퍼 빅매치가 성사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슈퍼 빅매치. 둘 다 대권을 선언하고 둘 다 범야권의 베이스를 두게 된다면 언젠가는 한번 맞부딪혀야 할 승부가 최재형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최재형. 제가 직접 어제 취재한 한 야권의 관계자는 배트맨 대 슈퍼맨, 슈퍼맨 대 배트맨의 대결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 조선일보 보도했던 최 원장 7월 중순쯤 대선 도전 결단하고 8월 초쯤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다. 정확한 날짜까지 전망했어요. 국민의힘 관계자, 적폐 수사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 전 총장에 대한 당원의 반감이 상당하다. 지금은 정권 교체 위에 윤 전 총장 지지하고 있더라도 대안이 나타나면 일순간 돌아설 수 있다. 최재형 원장이 전 감사원장이 먼저 입당을 하게 된다면 당원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반윤석열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 최재형 지지 위에 물밑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정의화 전 의장, 자유민주공화국의 업그레이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최 원장. 정무, 공모 분야 도움 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그렇다면 조직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역할로 보나 최재형 대 윤석열 이 두 분의 대결은 만만치 않은 대결로 보이는데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도 했었고 청와대 출입 반장도 했었고 대선을 여러 번 취재를 했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길목으로 가기 위해선 야권의 경우 최재형 대 윤석열 이 승부 피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전망하는 건 지금 뭐 전망을 말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이 서로 대체제적 관계에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 한 다른 쪽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런 이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승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글쎄요. 현재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지율이라는 건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반사체, 발광체를 했지만 사실 모든 정치인은 근본적으로 반사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지지율이 결정되는 거지 나 혼자 열심히 뭐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 성적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지지율을 따먹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사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은 어쨌든 간에 지지율을 굉장히 고공 지지율을 갖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금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본인이 과연 얼마만큼의 역량을 보여주느냐, 얼마만큼 내공을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야말로 이 지금 대선 레이스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끌고 가냐에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는 건데 반면에 최재형 전 원장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헛발질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아니면 국민적으로 뭔가 어떤 뭐 엑스파일 같은 어떤 뭐 의혹 제기를 통해서 뭔가 지지율을 까먹지 않는 이상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연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어떤 적극적인 공세를 펼 것이냐, 적극적으로 뭐 공격에 나설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래서 과연 저희가 뭐 굉장히 빅매치가 이루어질 것 생각하지만 글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여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을지 전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전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전 최 전 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탁월한 해석인데 함수로 따지자면 한 3차 수준 된다는 뜻이에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그리고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퇴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거치어가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찾아온 코너 속의 코너, 민심, 진심, 윤석열 대 최재형, 슈퍼 빅매치와도 관련된 여론조사 질문입니다. 여도 야도 피할 수 없는 단일화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른 매체보다 빠르게 전망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일화의 판세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단순하게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갖고 수치만 산수해봤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봤을 때 범여권이 46.9,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그 외의 후보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유의미한 수치에서 합쳐봤을 때 범야권 45.6.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빅매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야가 팽팽하다. 물론 이 국민의 지지라는 게 이렇게 산수처럼 다 1+1은 2 하고 딱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단일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배종찬 소장님, 일단 윤석열 대 최재형의 슈퍼 빅매치가 한쪽으로 뭐 일방적일 거다라고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슈퍼 매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윤석열, 최재형 대결. 방금 전에 나왔던 민심, 진심 내용인데 범여권은 단일화가 큰 파괴력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범야권은 중요합니다. 이 보수 야권은 단일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라도 이 범보수 야권 쪽에서 이 단일화를 동의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나오게 된다면 이건 보통 보수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윤석열 대 최재형. 예. 윤석열 대 최재형. 근데 왜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현 정부 인사들이 계속 나올까요? 이게 중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개혁 갈등을 빚을 때 누군가 중재를 했더라면 윤 총장 우리 검찰개혁 합시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봐요. 그랬더라면 나가서 대선에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재형 감사원장도 전 감사원장도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논란을 빚다. 예. 그거 왜 자꾸 감사원장을 흔들고 그래? 누가 그래? 이렇게 야단쳤더라면 예. 나갈 일이 없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장하성 실장 왜 그래? 잘하고 있는 사람 흔들지 마. 그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처럼 딱 중심을 잡고 계신 분들이 흔들지 않도록 했다면 이런 일 자체가 없어요. 이게 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최재형과 윤석열의 싸움은 PK 민심이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 야권의 유력 후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요. 오늘은 운명의 날입니다. 예. 그런데 중도층이나 MZ세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보수층,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이해창이 생각나요. 예. 이해창도 YS의 반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여권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수 야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죠. 비슷해요. 이해창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해창하고 비슷하다면 얼마나 대중성을 살리느냐.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념 기반의 인사입니다. 예, 보수층들이 지지를 하죠. 자, 세대는 어차피 60대 이상은 지지를 할 거예요. 20대, 30대는 누가 책임지죠? 이준석 대표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 창원, 경상남도 지금은 창원인데 진해, 아버지가 6.25 참전의 이 전쟁 영웅입니다. 예. 해군이에요. 이 PK에서 얼마나, 근데 진해에서 산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PK 민심이 지금 중요한 유력주자가 없어요. 홍준표 의원이 경남지사를 했다 그러더라도 완전히 정통 PK에 최재형 PK야? 이 PK의 민심이 두 자리가 되는 순간 최재형으로 가볼까? 그래서 이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6개월 전에는 최재형 그러면 저도 대선 전망할 때 손살을 쳤을 거예요. 에이 아니야. 예.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다.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PK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여기 부산에 우리 전재수 의원도 계신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 이때는 최재형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재형 별의 순간에 조짐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야, 이게 또 이재명 기자 얘기 들었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배종찬 소장 얘기 듣다 보면 또 그런가 보다. 어쨌든 최재형 대 윤석열의 매치는 슈퍼 빅매치가 될 것만큼은 두 분 모두 다 공감한 것 같은데 PK 민심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대 당이지만 부산을 꽉 잡고 있는 전재수 의원께서 봤을 때 최재형 대 윤석열의 슈퍼 빅매치.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국민 여론조사 공부를 우리 시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그 옆에서 가만 듣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재밌게 말씀을 하세요. 여론조사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윤석열 총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때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국민들이 60% 이상의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놓고 벌어졌던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절차와 과정상에서 불협화음들이 있었고 그것이 때로는 누가 때리고 누가 맞기도 하고 누가 들이받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언론 또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간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최재형 원장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분 왜 저러시나 이런 이제 뜬금없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 때문에 그만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분도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총장의 빅매치 이것은 사실상 이제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재형 원장은 3% 4% 5%거든요. 사실은 오차범위까지 감안을 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우리 이재명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따라서 아마 좀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어도 본인 스스로 어떻게 뭐 지지율을 견인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최재형 슈퍼 빅매치의 가능성 각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김병민 전 비대위원의 발언 중에 호남 지역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데이터라 그간에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게 저희는 또 그간에 찾았어요. 요거 말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30.8 호남에서 윤석열 22.3 28일 여론조사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민심 진심까지 살펴봤습니다.